안녕하세요. 저는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에 청산하고 고향으로 내려온 30대 돌싱 여성입니다. 10여 년간 떠나 있던 서울살이를 뒤로한 채 지금은 친정엄마와 함께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고향을 떠날 때만 해도 꼭 성공해서 금이환영하리라 다짐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이혼을 하고 말았네요. 하지만 저는 그게 별로 안타깝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에 여자 혼자 산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더 큰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혼을 한 게 천만다행이다 싶거든요. 그동안 혼자 지내게 해서 늘 죄송했던 엄마를 이제라도 챙기게 되어 너무 행복하네요. 가난한 시골집에서 태어났던 저는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엄마와 단둘이 어렵게 살았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밭농사를 지셨던 엄마를 따라 저는 어릴 적부터 일손을 도와야 했어요. 어른이 해도 힘든 농사였지만 집에 일손이 둘 뿐이라 제가 엄마를 도와야 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어릴 적 소아마비를 앓아 다리가 불편하셨던 탓에 혼자 일을 오래 하실 수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매일 엄마와 같이 밭일을 하고 저녁이면 아픈 엄마의 다리를 주물러 드리는 게 저의 반복되는 일과였습니다. 남들은 유치원 다닐 때부터 유치원도 못 가보고 그렇게 지냈던 탓에 저는 그 일이 지긋지긋할 수밖에 없었어요. 흙먼지 마시며 손에 떼끼게 일하며 자랐던 저는 늘 시골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아픈 엄마와 둘이 사는 것도 싫었고 농사 짓는 일이 말고 멋진 일을 하면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그런 꿈이 모두에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도 그 시절 철이 없었던 저는 그저 서울이 궁금한 마음에 무작정 상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골집에 엄마 혼자 두고 떠나려니 마음에 걸렸지만 그때는 뭐의 시익이라도 한 건지 겁도 없이 그런 결정을 했었어요. 서울만 가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줄 알고 성공해서 그때 효도하겠다는 핑계로 불쌍한 엄마를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공하겠다는 다짐대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편의점 알바부터 시작해서 식당 일이며 옷장 사며 정말 별의별 일을 다 해봤던 것 같아요. 매일 아르바이트하고 쉬지도 않으면서 열심히 돈을 벌었죠. 하지만 그런 노력에 비해 저는 생각보다 큰 돈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시골과는 비교도 안 되는 비싼 서울 물가에 시달리는 통에 도저히 돈을 모을 수가 없었거든요. 월세에 생활비에 이것저것 빼고 나면 수중에 남는 돈은 겨우 몇십만 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시골 엄마에게 용돈을 붙여드리고 나면 더 남는 것도 없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일을 2개, 3개씩 늘려가야만 했어요. 남들은 일주일에 하루 이틀이라도 쉬는데 위해서 저는 주말 평일 가리지 않고 일을 하고 심지어 야간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빠듯한 삶을 살았습니다. 힘들고 피곤했지만 그래도 저는 그런 서울살이가 행복하기만 했어요. 내가 평생 동경하던 것들이 모두 있는 그곳에서 저도 새로운 삶을 갖고 싶었죠. 그렇게 몇 년이나 고생을 하면서 살던 저는 제가 늘 꿈꿨던 것처럼 서울에서 서울 남자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촌티가 나는 저와 달리 평생을 서울에서 나고 자란 서울 토박이었죠. 태훈 씨는 젊은 나이에 자기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자수성가는 아니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아버지가 하시던 정비소를 물려받았던 거지만 그래도 힘든 기술을 익혀서 사장 노릇을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 일도 열심히 하는 그 사람이 참 멋있다고 생각했죠. 저희는 둘 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홀어머니가 계시고 열심히 산다는 공통점들이 있었어요.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그런지 부쩍 가까워졌던 저희는 알게 된 지 얼마 안 되어 진지한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애 과정이야 뭐 남들처럼 별건 없었어요. 성향이 비슷해서 그런지 싸울 일도 별로 없었고 현실적인 사람들이라 만나면서 결혼 생각도 일찍부터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저희는 계획했던 대로 2년 안에 끝에 결혼을 하며 열심히 모은 돈으로 작은 전셋집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등바등 모은다는 돈으로 서울에서는 집 한 채 못 산다는 게 억울했지만 그래도 우리 힘으로 집을 얻을 수 있다는 게 다행이다 싶었어요. 지금은 당장 전셋집이지만 같이 열심히 벌면
금방 집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저희는 결혼 이후에 더 열심히 살아갔죠. 저는 결혼 이후 남편을 도와 정비소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차 수리를 하고 저는 고객 응대와 회사 운영 관리를 하면서 서로 합치를 맞춰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 노력했어요. 주말도 없고 쉬는 일도 없이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로 노력한다면 분명 몇 년 안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업이라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찾아오는 손님들은 점점 줄고 새로운 경쟁업체는 매일 늘어났죠. 그래도 버티다 보면 언젠가는 좋아질 거라 생각하며 열심히 노력했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제게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제 막 1년이 안 된 전셋집을 비워줘야 한다는 거였죠. 알고 보니 남편이 정비소 일로 저 몰래 전세담보대출을 받았다가 빚을 갚지 못해 쫓겨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중요한 일을 나한테 상의 하나 없이 할 수가 있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어떻게 그 돈을 잃었어. 나도 그러고 싶어서 그랬던 게 아니잖아. 잘해보려고 하다가 상황이 나빠진 걸 어떻게 해. 그럼 내가 그대로 가게문 닫고 망했어야 해? 적어도 나한테 상의는 했어야지.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집도 없이 어디 가서 사냐고. 뭐 정 안 되면 우리 집이라도 들어가야지. 안 그래도 어머니한테 말씀드렸는데 어머니는 들어오라고 하셨어.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선택지도 없고 감사한 일이지. 다행히 시어머니가 갈 것 없는 저희를 받아주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그 상황이 달갑지는 않았습니다. 시댁살이를 자초하고 싶은 여자가 얼마나 될까 말이에요. 그래도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남편이 여기저기 빚까지 짓고 있던 상황에 더 돈 구할 구멍도 없었고 정비소도 문을 닫게 되면서 저희는 벼랑 끝으로 내몰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답도 없이 길에 나앉게 된 저희 부부는 다른 고민을 할 수도 없이 시댁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시어머니는 저희를 반겨주셨고 제게도 친정처럼 편히 지내라며 저를 환영해 주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어머니와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결국 며느리일 뿐이었습니다. 분명 친정처럼 편하게 있으라고 하시던 어머니는 저희가 이사를 들어온 그날 새벽부터 저를 깨우셨어요. 돈 한 푼 아껴봤다고 업체를 부르지도 않고 남편과 둘이서 맨몸으로 이삿짐들을 옮긴 탓에 피곤에 쩔어있는 저를 말이죠. 얘, 너 언제까지 잘 거니? 얼른 정신 차리고 나와라. 예?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여보 일어나 봐. 걔는 왜 깨우니? 너만 조용히 나와. 심지어 아들은 자기 돌아가고 저만 부르셔서는 그 새벽부터 반찬을 만들고 상을 차리게 하셨습니다. 너는 평소에도 이렇게 늦잠을 자니? 지금도 잠이 치서 정신을 못 차리네. 어제 이사하느라 좀 피곤했었나 봐요. 그리고 지금 너무 이른 시간인데 어머니는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아유, 이사 2번 했다가는 아주 시엠이 다리 수발 들라 그러겠다. 이르기는 뭐가 일러? 벌써 6시인데 지금 밥해서 언제 먹니? 여자가 되어서 일찍 일어나서 상 차리고 살림 시작해야지. 너 기다리다가 내가 배가 고파 돌아가시겠다. 너 그동안에도 우리 대훈이한테 이렇게 한 거니? 밖에서 힘들게 일하는 이 아침밥도 제대로 안 챙겨준 거야? 솔직히 저는 그 상황이 당황스럽기만 했습니다. 평소 어머니는 늘 늦게 일어나시고 아침도 고구마 같은 걸로 때우신다고 들었는데 언제부터 새벽 일찍 식사를 하셨던 건가 싶었죠. 하지만 시어머니 앞에서 일일이 따져 물을 수가 없으니 그저 그러려니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은 첫날이라 저도 정신이 없기도 했고 시어머니가 화내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며 그러려니 했지만 그날 이후로도 어머니는 자꾸 저의 허물만 들추시는 듯 했습니다. 일부러 그러시는 건지 하나부터 10까지 제가 하는 일에 딴지를 거시고 탓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때는 저나 남편이나 참 바빴습니다. 정비소 문을 닫고 다른 일을 찾던 남편은 2잡, 3잡을 뛰며 매일 밖에서 고생이었고 저도 한 푼이나마 벌어볼 생각에
식당 아르바이트에 집에서 부업까지 하며 같이 남편과 고생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피 같은 돈을 잃고 갈 곳까지 없어진 건 뼈아픈 일이었지만 돈이야 다시 벌면 되니까 힘든 일도 부부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남편의 도와 열심히 일을 다닐 수밖에 없었죠. 하루 종일 서서 뚝배기를 나르고 설거지를 하다 보면 관절 여기저기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 몇 시간씩도 했던 식당 일이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저도 예전 같진 않더라고요. 정비소에도 쉽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때가 정말 천국이었습니다. 내 가게 운영하며 돈 버는 거랑 남의 가게 일해주면 돈 버는 건 천지 차이였어요. 작은 실수 하나에도 크게 욕을 먹고 괜히 마음 줄여가며 몸도 마음도 고생이었죠. 하지만 몇 시간씩 고된 식당 일보다도 힘들었던 건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어요. 너는 빨리빨리 안 다니고 뭐하니? 지금 시간이 몇인데 살림을 개판으로 해놓고 나갔어. 어머니, 저 놀다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저 일하다가 온 거 잊으셨어요? 누가 몰라서 묻니? 네가 일하면 뭐 어쩌라고. 밖에서 일하면 살림 안 해도 된다 그러냐? 그딴 식당 일도 일이라고 지금 유세 부리는 거냐? 태훈이랑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추운 데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너는 팔자 죽기 실내에 틀어박혀서 설거지나 하고 얼마나 편하니? 밖에서 설거지 좀 한다고 집에서 하기 싫은 모양인데 나는 그냥 넘어가 줄 생각 없으니까 앞으로는 일 나가기 전에 살림 싹 해놓고 나가던가 해라. 어머니가 그렇게 화가 나셨던 이유는 설거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오전에 제가 급하게 나가느라 그릇 몇 개를 담궈두고 나갔었는데 그걸 가지고 제가 살림에 소홀했다고 혼을 내셨던 거였어요. 저도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평소에는 살림을 제가 다 도맡아 하니까 어쩌다 가끔씩 그릇 몇 개 정도야 시어머니가 대신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마 시어머니는 제가 그렇게 생각한 게 기분이 나쁘셨던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얹혀 사는 며느리 주제에 하늘 같은 시어머니를 은근슬쩍 부려먹으려 한다고 생각하셨죠. 그날은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호통을 듣고 저도 꽤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아들이라며 밖에서 고생한다고 그렇게 안쓰러워하시더니 저도 남편만큼은 아니지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제가 나가서 일하는 건 아무 고생도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는 게 참 섭섭하더라고요. 아무리 며느리랑 아들이 다르다고 하지만 먼저 친딸처럼 대해주시겠다던 분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차별하실까 싶었죠.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만 고생하는 것처럼 보여 속이 상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제가 그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 후로 더한 고생이 펼쳐질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제가 일을 나가기 전에 할 일을 제대로 해놨는지 늘 확인하셨습니다. 욕실 청소 끝냈니? 예, 물청소까지 다 했어요. 설거지랑 내일 먹을 반찬도 해놨고? 예, 어머니가 시키신 건 다 했어요. 저 이제 가봐도 될까요? 일하러 가야 하는데 시간이 늦을 것 같아서요. 지금 어디서 시어머니 말에 끊고 있어? 넌 날 아직도 이렇게 만만하게 보니? 아니면 너네 집에서 그렇게 가르쳤니? 내가 물으면 묻는 대로 대답이나 할 것이지 어디 말대꾸를 하고 있어. 어머니, 저 정말 늦으면 안 돼요. 가뜩이나 요즘 일도 구하기 힘든데 이러다가 저 잘리면 큰일 나요. 그거야 네 사정이고 네가 지금 밖에 일에만 신경 쓰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나 본데 나도 수 틀리면 너 내쫓아버릴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하니? 돈도 없고 갈 곳도 없는 애가 겁도 없나 보지? 어머니,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그렇게 미우세요? 미운 짓만 골라서 하면서 안 믿겠니? 언제 사는 주제에 어른 어려워할지도 모르고 지 남편만 혼자 고생시키고 팔자 좋게 낮잠이나 자면서 말이야. 너만 보면 내가 속에서 천불이 난다. 솔직히 저는 시댁에 들어간 이후로 잠을 푹 자본 일이 없었습니다. 밖에서 일하고 들어와서 부업까지 하는 것으로도 벅찬데 온 집안 살림은 저 혼자 다 하고 거기다가 시어머니가 시키시는 일까지 하다 보니 하루 24시간이 48시간이 되어도 모자랄 지경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안 말아도 시켜지는 날에는 몇 시간이고 어머니가 잠드실 때까지 주물러드려야 했고 그러다 보면
저는 새벽 늦게까지 혼자 부업을 하다가 겨우 3시간 정도 쪽잠을 자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자고도 아침이면 꼭두 새벽같이 일어나서 시어머니 듯이 아침상을 차려야 했죠. 어머니는 아침 드시고 다시 주무시면 그 말이지만 저는 그러고 나면 곧바로 상을 치우고 살림을 하고 바로 나가서 일을 하고 저녁이나 되어 돌아와야 했어요. 그럼 또 곧바로 저녁상 차리고 살림하고 부업하고 그러다 보면 매일매일이 쉴 틈 없는 하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낮잠을 잤던 게 그렇게 싫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런 와중에 시어머니의 막말과 억지까지 당해내야 하다 보니 저는 몸도 정신도 점점 비폐해져 갈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는 더 이상 저를 잘 대해주실 생각도 없으신 건지 매일 제게 윽박지르고 무시하시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왜 그렇게 저를 싫어하게 되신 건지 이해를 할 수 없어 속이 답답했어요. 저도 욕 듣지 않으려고 열심히 고치고 계산하는데도 어머니는 그 다음이면 또 다른 핑계로 저를 미워하셨습니다. 한 번은 너무 크게 걷는다고 하시기에 살금살금 다녔더니 이번에는 또 제가 너무 조용히 다녀서 지나간 줄 몰랐다며 늙은 시어머니 놀래켜서 죽이려 한다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는 집에서 밥 먹는 것도 화장실 한번 가는 것도 스트레스 일 정도로 시댁살이가 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러시는 걸 보면 어머니에게 다른 이유가 더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발 이유라도 알고 싶은 마음에 남편더러 도와달라고 해봤지만 바쁘고 심신이 지친 남편은 제 일을 걱정해줄 여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여보, 나 진짜 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어. 아무리 우리가 얹혀 살고 있고 미운 며느리라고 해도 적어도 사람이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니야. 이젠 내가 걷는 것도 싫으신지 뭐든 다 화를 내셔. 옛말에 며느리 발뒤꿈치가 계란 같다고 미워한다 그러더니 그 말이 딱이야. 대체 어머니가 갑자기 왜 저러시는지 알고 싶어서 대놓고 물어봐도 솔직하게 말씀도 안 해주시고 이유를 알 수가 없어. 어머니가 당신한테 하는 게 그렇게 심해? 그나마 당신이 있을 때 안 그러시니까 잘 모르겠지. 당신이 직접 못 봐서 그렇지 장난 아니라니까. 말로만 들으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걸 매번 당하는 나는 진짜 죽을 것 같아. 내가 정말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나 요즘엔 어머니 발소리만 나도 깜짝깜짝 놀라고 심장이 떨려. 괜히 당신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혼자 참으려고 했는데 나도 이제 더는 못 참겠어. 정말 한계야. 처음에는 내 탓이다 싶어서 뭐든지 고쳐보려고 하고 어머니 눈밖에 안 나려고 노력해봤는데 아무 소용없어. 그러게 나도 어머니가 왜 저러신지 모르겠네. 그래도 당신이 좀 참아야지 어떡해. 그렇다고 지금 당장 우리가 나가서 살 수도 없잖아. 그리고 원래 시어머니랑 며느리 관계는 다 불편하고 그런 거 아니야? 고부관계 좋은 지 몇이나 되겠어. 당신도 어머니랑 같이 지내는 게 처음이다 보니 놓치는 게 있겠지. 아마 어머니도 적응되지면 괜찮아지실 거야. 그게 아니라니까 그래. 그러지 말고 당신이 어머니한테 직접 말 좀 해보면 안 될까? 그래도 당신 말은 들으실 텐데. 내가 나서면 더 난리일 텐데. 그리고 나 그런 데 신경 쓸 여력이 없어. 아 진짜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 저도 괜히 남편에게 한탄을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도움 구할 곳이 남편밖에 없으니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도 남편에게 부담이 되지 않게 조심히 부탁하려고 했던 건데 남편은 제가 겪는 일을 그냥 흔한 고부간의 문제 정도로만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너무 섭섭하고 서러웠지만 당장이라도 피곤해서 쓰러질 것 같은 텅 빈 눈으로 말을 하는 남편을 보니 내가 그 사람을 더 괴롭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도 더 이상 남편에게 그 얘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억지로 참고 견디며 어쩔 수 없이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헤어지지 못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웃기게도 시어머니가 점점 미워지면서도 그 아들이 남편은 불쌍하다고만 생각했어요. 처음부터 남편이 무리하게 일을 벌리지만 않았어도 신혼집이 날아갈 일이 없고 시댁살이 하게 될 상황이 없었을 텐데 그때는 그 일을 남편 탓으로 생각하지 못했어요. 결국 내가 그런 시집살이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게 남편과 결혼해서였는데도
저는 남편을 시어머니와 별개로 생각하며 방관자를 자처하는 남편에게 아무런 불평이 없었어요. 제가 바보였으니 누굴 탓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바보 같았던 저는 친정엄마에게도 제 사정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신혼집을 날려먹고 시댁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에도 저는 엄마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 덤덤히 말을 전했습니다. 엄마는 걱정이 되시는지 전 갈 곳이 없으면 시골로 내려오라고까지 하셨지만 제 자존심 때문에 저는 엄마의 도움을 거절했어요. 내가 선택한 결혼이고 우리 부부의 일인데 그런 와중에 힘들게 사는 엄마에게까지 도움을 구하고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대신 선택한 시댁살이였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버틸 수밖에 없었죠. 시댁살이 하는 딸이 혹시 구박당하지 않을까 싶어 걱정하시는 엄마에게 저는 괜찮다는 말만 전했습니다. 너 정말 괜찮은 거 맞아? 괜찮다는 애가 왜 매번 연락도 없고 한번 올라와 보라는 말도 없어. 엄마가 너 지내는 곳 한번 가보고 싶다니까 그래. 엄마 몇 번이나 말했잖아. 우리 집도 아니고 시어머니 집에 얹혀 사는 입장에 엄마가 여기를 어떻게 왜? 왜 뭐 어때서 그래? 원래 사돈들끼리는 집도 오가고 그러는 거지. 그동안 멀어서 못 찾아뵈었지만 기회 있을 때 가보면 좋지 않니? 네가 워낙 바쁘다니까 엄마가 가겠다는데도 싫어? 엄마 여기 불편해. 집이 좁아서 엄마도 잘 데도 없어. 방이 꼴랑 2개 있는데 와서 어디서 지내려고. 잠이 아무데나 가서 자면 되지. 거실에 이불 펴고 자도 되고 아니면 너희 시어머니랑 같이 있어도 되잖아. 서로 온전히 사돈 사이인데 뭐가 불편하겠니? 불편하지. 우리 시어머니는 혼자 주무시다 버릇해서 누가 옆에 있으면 못 주무셔. 그리고 엄마 올라와도 김서방이나 나나 일하느라 바빠서 챙겨드리지도 못해. 내가 형편 나아지면 찾아간다고 했잖아. 그냥 좀 기다려주면 안 돼? 아이고 내가 너 기다리다가 목이 빠져 죽겠다 정말. 엄마에게는 괜히 별일 아닌 척하고 싶어서 퉁명스럽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 누구보다 엄마를 보고 싶었던 게 바로 저였습니다. 시댁에 들어가고 벌써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엄마를 보지 못했으니까요. 괜히 시어머니 눈치가 보여 집에 내려가기 힘들었던 것도 있지만 하루빨리 돈을 모아야 시댁살이를 벗어날 수 있었기에 시골집에 한번 내려갈 여력이 없었어요. 남편은 바빠서 안 되겠다며 저라도 다녀오라 했지만 저도 차마 혼자 내려갈 자신은 없었습니다. 사실 바쁘다는 핑계보다는 제가 엄마를 만날 자신이 없었거든요. 시댁에서 시집살이 당하는 것을 숨기고 있었는데 혹시 엄마 앞에서 어리광이라도 부리면서 얘기라도 하게 될까봐 두려웠고 꼬치꼬치 캐무는 엄마에게 제가 고생하고 힘들게 지내는 티를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를 저버리고 서울살이를 택한 주제에 결혼생활이 엉망이라는 걸 알린다는 게 정말 끔찍하기 싫었어요. 그런 사정을 숨기고 싶었던 저는 결국 엄마를 3년째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세월이 너무 아깝고 속상하지만 그땐 하루빨리 여유가 생겨서 그 집을 벗어나는 것만이 목표였어요. 전세로 원룸이라도 얻을 수 있어야 그 집을 벗어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적은 세월이 아니었던지 그동안은 늘 저를 묵묵히 믿고 기다려주시던 엄마도 한계에 닿으셨던 모양입니다. 제가 내려올 생각이 없어 보여서 그러셨는지 불편한 사돈댁이라도 괜찮다며 자꾸 서울로 오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그건 오히려 더 최악이었죠. 그럴 거면 차라리 제가 내려가면 내려갔지 엄마에게 제가 그 집에서 무슨 꼴로 사는지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시어머니 핑계까지 대며 어쩔 수 없이 엄마를 진정시켜야 했어요. 떨어져 지내는 사돈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엄마였기에 그 정도면 괜찮으실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엄마를 간과했던 모양입니다. 평소였으면 괜히 사돈 불편하실까봐 그런 생각은 하시지 않으셨을 뿐이 딸이 너무 보고 싶으신데 저를 보러 직접 집으로 찾아오셨죠. 불편다리로 먼 길을 오기 쉽지 않았을 텐데도 엄마는 그 먼 곳에서 서울까지 기차를 타고 저를 만나러 오셨더라고요. 하지만 저한테 미리 얘기를 하면 제가 또 오지 말라고 할까봐 그러셨는지 엄마는 제게 아무 말도 없이 덜컥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엄마가 저를 찾아온지도 모르고
그 시간 동안 시어머니의 심부름을 다녀오고 있었죠. 겨우 하루 쉬는 날이라 저를 부려먹어야 속이 시원한 어머니는 그날도 아침 일찍부터 이불 빨래를 시키더니 점심을 차려 먹자마자 제게 구두방에 다녀오라 하셨습니다. 예, 너 설거지하고 좀 나가봐라. 저기 구두방에 내가 구두를 맡겨놨거든? 나 저녁에 신고 나가야 하니까 얼른 가져와. 어머니, 급하신 거 아니면 좀 이따가 다녀오면 안 될까요? 어차피 저 오후에 장 보러 가야 하거든요. 지금 할 일도 있고 저녁에 식으신다니까 그 전에만 가져오면 되잖아요. 얘가 또 나를 열받게 하려고 그러네? 시애미가 시키면 고청할 생각이지 왜 네 마음대로 있다니마니 해. 이게 요즘 잔소리를 덜 했더니 아주 빠졌지? 결국 저는 윽박지르는 시어머니 때문에 급한 일도 뒤로하고 급히 구두방을 다녀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잠깐 사이 저희 엄마가 저를 찾아 집에 오셨죠. 제가 쉬는 날인 거 알고 찾아오셨을 엄마는 그 집 현관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시어머니에게 문전박대를 당하고 계셨습니다. 누구 허락받고 찾아온 거예요? 미정이 걔가 부릅디까? 아니 누가 보면 여기가 지네 집인 줄 알겠어? 왜 남의 집에 약속도 안 잡고 함부로 찾아와?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사돈 정말 왜 이러세요? 저희가 남입니까? 약속 안 잡고 불수공은 죄송하지만 저도 잠깐 딸만 보고 가려고 온 거예요. 제가 제 딸 보러 오는 게 잘못인가요? 딸아이 본 지 하도 오래돼서 직접 찾아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문전박대를 하십니까? 그러지 말고 딸 오면 인사라도 하고 갈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아니 글쎄 당신 딸 다시는 못 만난다니까요? 딸 시집 보내놨으면 그걸로 끝이지 무슨 친정엄마 시댁에까지 찾아오고 그래요? 그럼 친정엄마는 딸 시집 보내면 연 끊고 살아야 합니까? 사돈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너무하긴 뭘 너무해? 내 집에 내가 들이기 싫다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사돈이랑 뭐 다 똑같은 사돈인가? 애들한테 돈 한 푼 해주지도 못하고 도움되지도 않는 사돈이 사돈 소리 들을 자격이나 있나? 하여간 미전이 걔가 사람 짜증나게 하느냐 뭐가 있더니 그게 다 지 엄마 닮아서 이러는구만. 모녀가 둘 다 말게 못 알아듣고 고집만 센 게 둘이 아주 똑 닮았네. 어떻게 그런 막말을 하세요? 애가 시댁 들어가서 어떻게 사는지 하도 말이 없길래 궁금해서 찾아왔더니 딸이 못 오게 했던 이유가 있었네요. 그동안 우리 딸이 시집살이 하며 얼마나 고생을 했을지. 저를 무시하는 걸로 모자라 어렵게 찾아온 저희 엄마까지 무시하며 막말을 일삼는 시모 때문에 결국 제가 엄마에게 숨겼던 비밀이 들통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그런 시모에게 모진 고통을 받았음을 예상한 엄마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말도 하지 못하시고 눈물만 참고 계셨어요. 막말을 하던 사돈에게 똑같이 해주지도 못하고 참아야만 하는 엄마가 무슨 심정이실지 몰라도 그런 엄마를 지켜본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엄마에게는 잘 사는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그동안 참고 숨겼던 건데 나는 그렇게 당했어도 우리 엄마까지 그런 수모를 겪는 것은 도저히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뿐인 엄마가 아픈 다리로 문전박대 당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난 저는 들고 있던 시모의 구두를 꺼내어 시모의 뒤통수를 퍽 날려버렸습니다. 날아오는 구두에 뒤통수를 맞은 시모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이래봬도 제가 중학교 시절까지 운동을 좀 했었어서 미운 사람 뒤통수 맞출 정도의 운동신경은 있었거든요. 거기다 뾰족한 구두로 뒤통수를 맞았으니 아프기는 어지간히 아팠을 듯 했어요. 하지만 죽을 정도 아닐 텐데 바닥에 엎어진 시모는 엄살이라도 피우는 건지 자기 죽는다며 온 동네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오지 말라니까 여기까지 왔어. 미정아, 어머니, 아무리 며느리가 밉다 해도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까지 행패를 부려요? 진짜 미쳤어요? 미친 건 너 아니냐? 미친 것이 하다가 시모 뒤통수를 때려? 아이고 나 죽네. 사람 죽어. 목청 큰 거 보니 많이 아프진 않으신가 봐요. 나도 늙었나? 별로 안 아프게 때렸나 보다. 뭐? 너 지금 그게 할 소리냐? 이게 시모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서 감히 사람 머리에 구두를 던졌어? 내가 너 이러고도 가만히 둘 줄 알아?
여전히 소리 지르시는 거 보니까 죽지는 않겠네요. 뭐야? 내가 아주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아주 요절을 내버릴 거라고. 할 수 있으면 어디 해보시던가요. 대신 나도 이제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나는 뭐 그동안 아무것도 할 줄 몰라서 참고 살았던 줄 알아요? 당신 아들이랑 어떻게든 결혼생활 유지해보려고 그런 거지. 나도 매일 정말 당신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그나마 얹혀 사는 게 마음에 걸려서 며느리 노릇 잘해보려고 그랬더니 당신은 사사건건 사람을 괴롭혔지. 애초에 내가 이 집에 왜 들어왔는데? 그것도 다 당신 아들 때문이잖아. 당신 아들이 내 전세금만 안 날렸어도 내가 이 고생을 했겠냐고. 그래. 니년이 이제야 본색을 완전히 드러내는구나.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지. 네가 이런 년인 줄 진작 알고서 내가 너를 가만히 안 뒀던 거야. 처음부터 누런 싹수가 보이길래 아주 잘근잘근 밟아서 꺾어 놓으려고 그랬더니 이 잡초 같은 년이 결국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네. 내가 너 우리 아들 옆에 계속 둘 줄 알아? 나도 당신 아들 이제 필요 없어. 당신 같은 여자 뱃속에서 나온 남자랑 나도 이제 더 못 살겠어. 오히려 순순히 이혼이나 해주면 내가 더 고맙지. 근데 이혼하기 전에 까먹은 내 돈이나 갚아내야 할 거야. 아니면 내가 당신 아들 고소해버릴 테니까. 한번 입이 터져버리니까 말이 멈추지 않고 말을 술술 나오더라고요. 이런 내가 지난 3년간 어떻게 참고 살았을지 스스로가 신기할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하고 싶은 말을 다 했고 덕분에 3년간 묶인 체중이 내려가는 듯 했어요. 하지만 늘 기죽어 살던 며느리에게 제대로 한 방 먹은 시모는 제 악담이 꽤 큰 충격이었는지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그래봤자 억지를 부리는 쇼겠지만 진짜 쓰러지는 거라 해도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자기 손으로 119 구급차를 부르는 시모를 뒤로 한 채 엄마의 손을 붙잡고 그곳을 떠나버렸습니다. 제가 시모에게 악담을 퍼부는 것을 보고 놀라서 굳어 계시던 엄마도 한참 만에야 진정이 되시는지 뒤늦게 저를 타이르기 시작하셨어요. 미정아, 아무리 그래도 사돈한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니? 너 정말 김서방이랑 이혼이라도 하려고 그래? 지금이라도 다시 가서 사과드리자. 엄마한테 그런 꼴 보여서 정말 미안해. 근데 나 진짜 이혼할 거야. 그동안 엄마가 걱정할까봐 엄마한테는 말 못했지만 나 너무 많이 고생했어. 그놈의 결혼생활 유지해보겠다고 바보같이 당하기만 하고 살았다고. 근데 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한 건 남편이랑 결혼한 것밖에 없잖아. 결국 이혼하면 끝날 고생을 내가 더 할 필요가 있어? 그동안 저는 남편을 사랑했기에 참아왔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저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제서야 저는 그동안 제가 남편을 짝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정말 저를 사랑했더라면 그동안 참고 있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엄마 때문에 시모의 뒤통수를 날렸던 것처럼 무슨 짓이라도 했겠죠. 하지만 남편은 그동안 자기 사정이 안 좋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저를 방치하고 방관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만 하는 남편이 저를 사랑하고 있을 리 없다는 걸 그때야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혼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나만 남편을 보고 사느니 더 늦기 전에 정리하고 이혼녀가 되는 게 맞다 싶었죠. 그제서야 확실하게 이혼을 결심한 저는 엄마를 모시고 급히 방을 얻었습니다. 그런 꼴을 보이고 엄마를 혼자 내려보낼 수가 없었거든요. 덕분에 그동안 돈 한 푼이 아까워서 안 쓰고 살던 제가 처음으로 호텔이라는 곳을 가보게 되었네요. 비정아, 우리 지금이라도 나가자.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이런 데를 들어와. 엄마, 괜찮아.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이런 데 와보겠어. 그리고 앞으로 나 돈 생길 거고 더 이상 아등바등 살 필요 없으니까 상관없어. 나 이제 남 눈치 안 보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거야. 그러는 사이 시모와 남편의 전화가 끊이지 않고 알려줬고 엄마를 두고 나온 저는 남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신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뭘 어쨌길래 어머니가 쓰러져서 병원까지 오셔? 당장 여기로 와! 저는 남편이 알려준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쓰러졌다는 시모는 전혀 걱정이 되지 않았지만 남편과 할 얘기가 수화기 너머로 얘기하기에는 너무 큰일이라
직접 보고 얘기를 해야겠다 싶었거든요. 제가 병원으로 찾아가자 남편은 사정도 모르면서 제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그랬는지 몰라도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때려? 그것도 구두로. 그러다가 어머니 크게 다치셨으면 어쩌려고 그랬어. 나이도 있으신데 정말 무슨 일이라도 났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럼 내가 어디까지 참아야 하는데? 나 무시하고 괴롭히는 걸로 모자라서 아픈 다리 끌고 찾아온 우리 엄마 문전박대하는 시무라 참아줘야 해? 당신이나 당신 엄마 때문에 3년 동안 못 만난 우리 엄마가 그런 꼴을 당하게 그냥 뒀어야 하냐고. 당신은 그런 일 당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어? 솔직하게 말해봐. 그럴 수 있냐고. 제가 따져 물으니 남편도 대꾸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홀어머니 걱정하던 아들이 저와 같은 일을 겪고 참을 수 있을 리가 없었죠. 그런 남편을 보니 역시 나는 남편 안중에도 없었구나 하는 생각이 더 확실해졌습니다. 그랬어도 좀 참지 그랬어. 차라리 나한테 말을 하지. 당신 그동안 내 말 들어주지도 않았잖아. 당신 엄마가 사람을 말려 죽인다고 하는데도 대꾸도 안 했지. 근데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해? 그런 당신을 참고 살았던 내가 바보 등신이었어. 나도 이제 더 이상 바보짓 하고 싶지도 않고 말 안 통하는 사람이랑 길게 얘기를 하기 싫으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우리 이혼하자. 아니? 이혼할 거야. 서로 소송 비용 없으니까 협의 이혼을 하고 재산 분할할 것도 없으니까 내가 결혼할 때 들고만 전세금만 돌려줘. 그거면 나도 그동안 당신 때문에 겪은 피해 보상 바라지 않을게. 미정아, 그게 무슨 말이야? 이혼이라니. 우리가 왜 이혼을 해? 그래. 오늘 일은 어머니가 잘못하셨어. 내가 봐도 그동안 어머니가 심하셨던 거 인정해. 나도 바쁘다는 핑계로 당신 못 살폈던 거 맞아. 근데 우리 이제 거의 다 왔잖아.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데 이제서 다 포기할 거야? 조금만 더 모으면 우리 분가해서 살면 되잖아. 그때 되면 엄마 안 보고 살게 해줄게. 나 당신 사랑해. 이혼하고 싶지 않아. 아니? 당신 나 안 사랑해. 그동안 나는 속았지만 오늘에서야 확실하게 알겠더라고. 그러니까 더 힘 빼지 말고 이혼하자. 나는 더 할 말 없으니까 돈이랑 이혼서류 준비되면 연락해. 우리 이제 서로 그만 괴롭히자. 그렇게 대하고 싶었던 남편이었는데 막상 남편이 자기 얘기를 꺼내는 걸 들으니 온통 병명으로 올라진 말들이 지겨워서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더라고요. 어차피 제가 원하는 건 제 돈과 이혼뿐이었으니 길게 할 말도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하고 이게 시모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급히 제 짐을 챙겨서 엄마와 함께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성공하기 전에는 돌아오지 않겠다 생각했던 고향집에 결국 이혼을 해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게 우습더라고요. 하지만 왠지 마음은 전부 다 편했습니다. 엄마에게는 절대 알리고 싶지 않아 아등바등하고 어떻게든 팔자 한번 펴보겠다고 힘들게 견디기나 했던 제가 이제서야 스스로 자유를 찾게 되었네요. 저는 그렇게 결혼생활 4년 만에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 시댁살이 하면서 보았던 모든 돈은 서로 반반으로 나누었고 남편이 날려먹었던 저의 전세금은 여력 없는 남편 대신 시모가 갚아주었어요. 아무래도 아들에게 고소를 해버리겠다는 말이 무서웠던 건지 저를 보고 못됐다며 이를 갈면서도 돈을 순순히 내어주더라고요. 그게 저는 제 돈을 받아내어 그 돈으로 엄마와 함께 시골 읍내에 작은 카페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엄마도 고생 안 시키고 일을 하려다 보니 둘이서 작은 카페를 하면 좋을 것 같았거든요. 전에야 그 동네에 커피집과 다방밖에 없었지만 그 사이 세상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서울에서야 그 돈으로 권리금도 안 나올 줄 몰라도 시골에서는 월세가 싸니까 커피를 차리기가 어렵지 않았죠. 나중에 나이 들면 남편이랑 카페나 차려볼까 말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그 꿈을 일찍 이루게 되었네요. 물론 이제 제 옆에 더 이상 남편은 없지만 남편보다 소중한 저희 엄마가 계시니 걱정 없습니다. 결혼이 뭐라고 그렇게 미련을 떨었을지 저도 과거에 제가 답답하지만 더 늦지 않게 해방되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엄마와 같이 가게를 꾸리며 한적한 일상을 보내고 싶네요.